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못한 경기는 제 기억엔 없어요. 그죠. 챔피언스리그 결승 역사를 봐도 없는 경기고 인테르의 모든 경기를 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시몬 인자기 감독이 맡은 이후에 다 봤는데 더 없어요. 자, 2024-2025 시즌 팬결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찬우 형과 인테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우 형이 오늘 상의, 모자까지 그리고 운동화와 양말까지 검정색으로. 네. 상중이죠. 네, 상중입니다. 며칠 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기본으로 3일은 가야죠. 네. 3일은 가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결승전의 그 여파가 찬우 형을 비롯한 또 인테르 팬분들이 좀 무력감, 허탈감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기간 중에 있긴 합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대단한 경기를 통해서 이제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4강전 경기가 너무 대단한 경기였고 그걸 통해서 올라왔는데 결승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처참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못한 경기는 제 기억엔 없어요. 그죠. 챔피언스리그 결승 역사를 봐도 없는 경기고 인테르의 모든 경기를 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시몬 인자기 감독이 맡은 이후에 다 봤는데 더 없어요. 제일 비슷했던 게 4강전 밀란이랑 할 때 그 경기인데 코파 이탈리아. 그것도 한 30분은 그래도 잘했었어요. 네. 그 경기는 그러니까 4강 2차전에 3대 0으로 졌는데 그 경기는 한 25분 30분 정도는 되게 인테르가 몰아붙이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골이 들어갔으면 아마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그 파리 생제르맹과의 결승 그 경기는 그런 시간이 아예 없었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이거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90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시간이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이 부딪히는 상황 자체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골 세리머니 말고는 뭐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참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시즌 마지막까지 모든 대회에서 이 노력을 하고 잘 해왔던 인테르인데 사실 이러다가 탁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무력감이 크죠. 그래서 좀 씁쓸한 어쨌든 2사2호를 한번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관의 제왕. 무관의 재앙. 이탈리아 클럽들 중에서 세계 대회에 다 우승을 도전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인테르가 유일했고 그 세계 대회에 다 우승에 가까웠고 네. 근데 어느 것 하나 결국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잘한 시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잘한 시즌이고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시즌이었으나 결국에는 이제 아무런 트로피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관의 재앙. 무관의 재앙이라는 게 참 되게 오묘한 스포츠의 어떤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쓰이긴 합니다만 저 사람, 저 팀의 실력을 다 인정하지만 불운 그 다음에 뭔가 삐끗한 한 끗 차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표현인데 그렇죠. 이번 시즌 인테르는 더군다나 뭐 예를 들면 돈을 막 갖다 때려 박은 팀도 아닌데 파리 생제르맹이 젊고 되게 세련되게 올라온 팀이라면 흙 피 묻히고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무관의 제왕이다. 밖에서 볼 때 이제 이탈리아 클럽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하냐고 그러면 인테르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우승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10점 만점으로 좀 환산을 해볼까요? 저는 형님의 팬심을 좀 같이 넣어서 8점 정도 8점. 뭐 트로피가 아쉬운 거랑 별개로 형은 SL 때도 그렇지만 이 선수들에게 모두 박수를 보낸다는 얘기 하셨으니까 8점 정도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했다면 저는 9.5점까지 줬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 줬을 것 같은데 사실은 8.5점 정도 생각했어요. 아무 트로피를 못 따고 저는 이제 뭐 코파 이탈리아 탈락하고 리그 우승 못해도 저는 8.5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승전 그게 너무 좀 그래서 이거는 그냥 8점 정도 맞는 것 같다. 80점 정도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내용이면 사실 형도 뭐 예를 들면 화를 내든 짜증을 내든 이런 순간이 있을 텐데 좀 그런 이야기나 어떤 심경을 표현하기에는 다들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한? 이거는 뭐 범인 찾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사실 이런 경기 하고 난 다음에 누가 하나 딱딱 찍어서 이 새끼 못했고 저 새끼 그럴 수 있는 경기의 흐름도 아니에요. 모두가 못했고 이거는 그냥 모두가 경기 준비 자체가 아예 그냥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경기를 준비 잘 못했다고 해서 이 팀이 시즌 내내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한 경기를 못했다고 그 앞에 있는 그 수십 경기들을 다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거예요. 건 안 되죠. 그래서 8점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은 다른 팀들은 이제 보통 감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뒤쪽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심재기 감독, 시몬 인자기 감독의 거취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저희가 에세이를 촬영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찬우 형이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구단과 감독 간의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록 무관이라서 이 거취에 관련된 혹은 또 현지에서는 좀 이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감독의 평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시몬 인자기 감독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 대회 다 우승에 도전했겠는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계 대회 우승에 도전이 안 될 스쿼드를 가지고 도전했기에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이 스쿼드 구성은 사실은 그렇게 모든 대회에서 다 경쟁하고 모든 대회 다 우승을 노릴 만한 스쿼드가 아닌데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 힘에 붙여서 그렇죠. 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SL에서 쭉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인테리어가 순간적으로 아예 경기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었었고 네. 말미에 와서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부상이 또 있나? 그리고 벤치 멤버들을 봐도 나와서 뭘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결국 이제 벤치가 충분치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뭘 나와서 경기를 바꿀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선수들이 없고 베스트 11 자체는 잘 짜여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베스트 11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그걸 바꿀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는 팀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팀을 끌고 와서 우승에 다 도전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선수들도 그만큼 감독의 요구나 지시에 잘 따라줘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부정적인 부분을 따지자면 심재기 감독의 이번 시즌 뭐 아쉬웠던 부분이라거나 이런 건 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거죠. 중요한 고비처마다 되게 드랍이 되게 많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 몇 경기 대충 한 4-5경 정도 생각나는데 하나만 했어도 리그는 우승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잘했어도. 형이 자주 얘기하시는 뭐 라치오전이라거나 가장 그게 최근 경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벤투스전도 유배전. 있고 파르마전도 있고 하나만 잘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안 됐던 게 아쉬움이 있고 어쩌면 이제 좀 뜻을 되게 높게 삼았던 것 같기도 해요. 거의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는 거의 강제적으로 그냥 로테이트 그냥 돌려버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어쩌면 그게 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강제로 그렇게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는 계속 주중의 경기가 있으니까 리그에 더 집중을 하고 리그에는 주전들 나오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오히려 로테를 돌려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안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휴식을 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아예. 그 전에 퍼졌겠죠. 애초에 여기까지 못 왔죠.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반부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부상 선수들 막 나오면서 버티기가 좀 어려웠던 시즌이었으니까 그 점이 아쉽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되게 사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심재기 감독이 거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며칠 한 2-3일 내에는 뭔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찬우 형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반반인 것 같아요. 5대5다. 반반인 것 같고 시몬 감독 본인도 되게 많이 실망을 했을 거고 이 결승전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뭐 여러 가지 구단과 팀에게도 여러 가지 감정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승전에서 너무 큰 패배를 당하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조금씩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불만들이 이제 좀 나올 때도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5대5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저쪽 뭐 사우디 쪽의 제안이 워낙 압도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몬 감독도 지금 인텔에서 연봉 많이 받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연봉 자체가. 그거는 시몬 감독이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텔에서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쵸. 연봉을 계속 올려줬거든요. 재계약 네. 계속 매년마다 하면서 연봉 계속 올려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받는 감독이에요. 근데 전 그거 세계를 따져서도. 근데 그거에 세 서도 몇 배를 배야. 세 배를 준다 그러니 이거는 돈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받으면 저거 등신 얘기 나올 정도로 돈만 생각하면 그 정도로 압도적인 오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약간 그런 그거 아닐까? 마로타나 구단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 삔또상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 뜻에 따르 당연히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뭔가 혹시 또 부정적인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상황은 칼자루가 인테르 쪽에 있는 게 아니긴 하죠. 또 감독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몬 인자기 거니까. 감독의 쪽에 또 있죠. 그러면 이제 구단 쪽에서는 시몬 인자기 감독이 원하는 뉘앙스, 결국 이제 돈적인 부분은 안 되고, 그럼 축구적인 부분에서 뭔가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데, 뭐 이적 예. 관련된 영입이나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스쿼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그런 아픔이 없도록 최소한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유럽 최상위 클럽과 붙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돌이켜보면 운이 좋아서 이제 이긴 것 같아. 바이언전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전도 그렇고 거기도 당연히 유럽 최상위 클럽들이니까 그 팀들이랑 붙어서 우리가 이겨 왔는데 그게 행운이 많이 따랐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 같은 그런 팀과 맞붙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공략을 할 계획이 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이제 돈을 그죠. 써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돈을 안 써왔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돌아온 이적 시장에는 그래도 좀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여기까지 와갖고 결승까지 가가지고 또 이번 챔피언스리그 개편된 다음부터 경기 수도 좀 많았고 네, 경기 수도 많아지면서 예. 그리고 그 대부분을 다 인테르가 이겼고 이겼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땡겨왔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시몬 인자기 감독과 이야기가 잘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죠. 더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부분인 것 얘기를 같은데. 해서 축구적인 부분에서 채워줘야 예. 그래야지 남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뭐 야, 만약에 시몬 인자기 감독보다 경험이 더 많고 약간 정말 고령의 감독들이라면 나 이제 경제적인 쪽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시몬 인자기 감독은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의 선택을 절대 비난할 수도 없고 이상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선호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뭐 땄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좀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만큼 네.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감독이니까. 좋은 축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큰 트로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리그 우승 하나 1회니까. 물론 이제 코파 이탈리아도 우승하고 스페르코파는 많이 우승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적은 트로피라면 리그 우승 한 번으로 그친 게 4년간의 여정 끝에 리그 우승 하나에 그친 건 좀 많이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챔스 준우승 네. 이외가 네. 좀 커요. 근데 준우승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긴 해요.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 준우승의 의미가 이번 패배로 인해서 너무 좀 퇴색됐다는 거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사실 그거잖아요. 맨시티가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경기를 잘했고 네. 그래서 아쉽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번 패배가 더 허무할 수도 있죠. 좀 쓰라리죠. 만약에 심자기 감독이 인테르를 떠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데제르비나거나 네. 아니면 코모의 파브레가스, 뭐 키부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중에 찬우 형이 지금 놓고 봤을 때 이 감독의 인테르에서 모습을 보고 싶다. 없죠. 없다. 그냥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최고예요. 지금은 어느 누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 언급되는 사람들 다 굉장히 좀 특히 이 중에서 데체르비 같은 경우는 보여준 게 많죠. 많이 보여준 게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파브레가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꼬모 너무 잘 이끌었고 전도 유망하고 키부의 경우에는 인테르 유스팀을 맡고 있다가 이제 파르마 맡았는데 파르마 맡아서 나름대로 또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짧죠 사실 파브레가스도 그렇고 키부도 그렇고 짧은 편이죠. 얼마 안 됐으니까. 시몬 인자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몬 인자기 감독이 라치오의 감독이 된 것도 약간 운이 섞인 거긴 합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임시로 맡아서 팀을 나름 잘 이끌었고 그다음에 비엘사 감독을 원래 선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엘사 감독이 나 안 해 그러고 가는 바람에 진상 좀 부렸죠 그때. 나 안 해 그러고 가는 바람에 시몬 인자기 감독이 그냥 라치오 감독이 덜컥 정식 감독이 그쵸. 덜컥 됐는데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라치오 근데 그것도 상황이 비슷한 게 라치오 당연히 예상 규모가 큰 클럽은 아니고 명성에 비해서는 그 팀을 가지고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막 걸치고 올라오고 좋은 축구를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 대신에 수년간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감독을 선임을 한 건데 지금은 데체르비를 제외하면 사실 파브레가스나 키브나 짧잖아요. 신임 감독이죠, 좋은 거의. 모습을 예. 보였다고는 하나 기간이 너무 그쵸. 짧으니까 좀 리스크가 있는 결정이겠죠. 누구를 데려오건 간에. 근데 파브레가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한 정황들이 있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안 됐을 때에 대한 뭐 데뷔를 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죠. 자, 뭐 그런 상태인데 일단 심재기 감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네. 저희가 이번 주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오겠죠.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 2사25 시즌의 어떤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니라 전 여름 이적 시장과 겨울 이적 시장까지 네네. 인테리의 이적 시장 랭크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앤아웃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진짜 이거 보면 더 인테리가 대단합니다. 좀 이적 시장이 전체적으로 빈약해요. 네. 그리고 온 선수들도 잘하지 못했고. 돈을 쓴 게 그 주세 마르티네스. 예. 얘하고 팔라시오스. 네. 얘네한테 돈을 썼죠. 얘네한테 돈 썼지만 주세 마르티네스 주전 아니고요. 네, 돈을 안 쓴 거나 다름없는. 팔라시오스 얘는 결국 이제 임대도 보냈는데 임대 가서도 주전으로 못 나오고. 네. 예. 잘렙스키 보셨죠? 잘생겼는데 마지막에 오전 들어오자마자 옐로 하나 받은 거. 아니, 잘렙은 그래도 겨울에 잘 데리고 왔어요. 잘렙은 겨울에 잘 데리고 온 거야. 얘라도 없었으면은 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엘린스키 이름값 못했고. 제렌스키 얘는 부상 때문에 네. 매 시즌 골골대고. 그렇죠. 타렘이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쳤을 때 타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안 좋았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적 시장입니다. 그렇죠. 돈을 쓸데없는 데 썼어. 전체적으로 랭크를 보자면 얼마를 주죠? S부터 F까지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D죠? D. 너무 좋지 않았다. 그나마 잘렙 때문에 D 준 거지. 그나마 잘렙 없었으면 뭐. 사실 지엘린스키나 타레미 같은 선수들은 기존에 이제 뭐 아르나를 비롯해서 아르나 그다음에 호코 그다음에 타레미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주전 선수들의 충분히 체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네. 전혀 뭐 이 새끼들 골을 넣어야지 뭘 됐지 골을 와 타레미 얘 리그 페널티킥 한 골입니다. 깝깝하다. 리그에서 그나마 막판에 어시 좀 했어. 근데 전 이거보단 잘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안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안 됐어. 지엘린스키 얘는 또 매 다쳐가지고 부상당하고. 골골대고 있고 씨. 그러니까 결국 주전 베스트 11은 상당히 강한 팀이고 그죠. 그럼 그 선수들이 경기에 나왔을 때 시즌 말미까지 가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도록 이 선수 체력적으로 이제 보전이 돼야 되는데 받쳐줘야죠. 백업 멤버들이 하도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까 차라놀루 부진했던 거, 디마르코 부진했던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렇게 많은 경기 수를 뛰고서 디마르코는 찬우 형이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전서부터 좀씩 떨어지고 있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SL 시간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지없이 그러다가 사실 결승전에는 디마르코가 좀 안 좋은 퍼포먼스를 최악이었죠, 보였고. 최악. 예, 그 모두가 다 못했지만 그 그중 중에서도 야 이 이적 시장이랑 다음 이적 시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사기도 한번 당한 적이 있었고 예. 구단의 어떤 소유와 관련해서는 네. 조금 어지럽잖아요. 네. 지금 인테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오크트리는 네. 기조를 좀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요? 오크트리는 사실 여기도 이 펀드기 때문에 네. 여기도 본인들의 수익을 잘 만들어서 좀 다시 너무 매각하고. 다시 매각하는 거 그게 목표죠. 그게 목표고 그러기에는 사실 시몬 인자기 감독이 최적의 감독이죠. 그렇죠. 야, 돈을 얼마 안 들여 적은 이성적을 투입인데 내주네? 결승 2번을 갔는데 네. 이러다가 한번 우승했으면 이거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을 내주네. 이 돈을 얼마 쓰지도 않는데 이게 너무 좋은 감독이고 아마 오크트리의 목표는 구단까지 그러니까 구장까지 완공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구단 가치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매각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은 갖고 있을 거예요. 갖고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구장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네. 지금은 또 다시 또 밀란이랑 같이 짓자 또 이런 걸로 돼가지고 그게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해야 됩니다. 축구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주는 거는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크트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젊은 선수 위주로 영입하겠다. 좀 바꿔야 된다. 그 이란이 이제 뭐 팔라시오스 같은 선수들 영입한 건데 그러자면 돈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써야죠. 그러니까 젊은 선수를 데려와서 나중에 설사 더 터트린 다음에 매각을 할지라도 처음에 투여되는 돈이 너무 그렇죠. 적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로또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인테리어 영입은 로또인데 대신에 이거지. 그래도 제가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단 보여준 게 있는 선수를 네. 자유계약으로 네. 영입해가지고 그걸 또 마라토가 또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시즌 그게 안 된 거예요. 보면은 타레미 지엘린스키 다 실패했으니까 네. 그게 안 된 거니까 이 모델이 안 됐을 때의 그 상황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서 뭐 마루타 회장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오크트레이 목표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영입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는지 할 것인지 시몬 인자기 감독이 그럼 남을 것이면 시몬 인자기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들 그 중에서 젊은 선수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스카우팅 시스템도 조금 더 좋아질 필요는 있어요. 좋아질 필요는 있는데 네. 모르겠네요. 예. 뭐 감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심자기 감독의 거취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이 팀 자체가 시몬 인자기 감독의 팀이니까. 네.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 최악의 경기를 하나씩을 뽑아볼 텐데 최고의 경기 역시 바르셀로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다 챔스 경기가 될 네. 것 같은데 최고의 경기는 당연히 바르셀로나의 4강 어. 2차전 경기가 특히 최고라고 볼 수 있고 물론 1, 2차전 다 합해야지 맞는 경기인데 1차전, 2차전 모두 다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이것이 대단한 축구다. 경기였고 아 진짜.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런 경기를 한 팀이 바로 그 다음 결승의 최악의 경기를 정말 모든 힘을 다 거기 써버린 것처럼. 그게 진짜 최악의 네. 경기예요. 그런 경기를 전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자 최고 최악은 모두 챔스에 나왔고 네. 선수나 뭐 보드나 감독이나 다 섞어서 올해 인텔의 최고의 인물 한 명을 꼽자라고 한다면 누군가요? 근데 시몬 인자기 감독을 꼽아야 될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의 최고로 좀 많이 돋보이지 않아요. 전 미키타리안 선수 꼽고 싶어요. 미키 형이 또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항상 그 인테르의 미드필더진 하면은 바렐라, 차라놀로 이런 선수들에 대한 조명은 되게 많이 됐었고 그들이 하는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 그쵸.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는데 저는 사실 미키타리안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욕을 많이 한 편이었죠. 저 왜 간단한 패스를 못할까? 미키 햄 이러면서 이제 많이 욕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 아저씨 나이가 이제 꽤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 시즌 제가 본 미키타리안의 인텔에 왔던 시즌 중에 제일 잘한 시즌입니다. 인텔 오고 나서부터는 제일 좋다. 제일 잘한 시즌이에요. 네. 제일 잘한 시즌이고 미키타리안이 그렇게 해렸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 특히나 젤린스키 같은 선수들은 젤린스키나 프라티시나 다 들어올 때는 다 미키타리안 대체자겠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대체가 되지 않고 미키타리안이 없으면 오히려 공이 안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미키타리안이 공수에 걸쳐서 이제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미키.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시즌이어서 미키타리안 선수를 꼽고 싶어요. 네. 정말로 잘했고 정말 많이 수고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뭐 다 못했기 때문에 뭐 미키타리안 뭐 탓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포지션별로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랭크를 매겨볼 텐데 수비진은 골키퍼, 센터백, 사이드백을 다 네. 포함을 합니다. 존머, 바스토니, 아체르비, 파바르, 비세크, 더브라이 그 다음에 디마르코, 둠프리스, 아우구스투, 다르미안, 잘렙스키 뭐 이런 선수들을 합쳐서 수비 라인을 총 볼 텐데 네. 역시 S부터 F까지 S급은 일단 바스토니 선수는 S라고 볼 수 있겠죠. 바스토니는 S. 바스토니는 시즌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펼쳤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리그에서도 세리에서도 이제 베스트 디펜더에 뽑혔으니까 그럴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였고 기존에 이제 바스토니 선수의 장점이라는 거는 공격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네. 그런 부분들. 왼발 좋으니까. 왼발킥이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돋보였지만 수비적으로는 뭔가 어설프다. 뭔가 안 좋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이상하게 자꾸 써먹더니만 수비력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이번 시즌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스토니 선수 활약 굉장히 좋았었고 아차르비 선수 여전히 이제 좋았지만 부상으로 이제 빠지는 기간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느낌? 그게 이제 아차르비가 되겠고 파바르는 이번 시즌 너무 누웠습니다. 네. 파바르가 너무 누웠기 때문에 비세크가 출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비세크가 나름의 영향력이 있었고 저는 비세크 선수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얘는 원래 그 정도 하는 애예요. 물론 비세크 때문에 잃은 승점이 많죠. 막판에 잃은 승점이 많은데 그건 파바르가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안 잃었을 수도 있는 승점이에요. 그래서 파바르 선수가 너무 누워있어서 너무 아쉽다. 부상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워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때의 퍼포먼스도 지난 시즌 같지는 않았다. 네. 처음에 영입됐을 때 시즌은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파바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번 시즌은 좀 아쉬움이 컸던 시즌인
이런 생각이 들고 더블A 선수 잘했습니다. 아체르비가 장기간 동안 부상으로 많이 빠졌는데 더블A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이 낮아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 더블A 선수가 그때 보였던 퍼포먼스들은 콘테 감독 우승했을 때 그 정도를 연상시킬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블A 선수 잘했고 팔라시오스 뭐 없는 선수죠. 네. 사실 없는 선수예요. 그냥 돈을 왜 이런 데다 쓰냐고. 그러니까 평가 무의미. 네, 의미가 없어요. 그 조모 마르티네스는 조모 잘했어요. 잘해줬고. 잘했는데 네. 그래 결승전 그 한 경기를 갖고 뭐 깎아내리기에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전 생각하면 그거 없어. 세이브를 뭐 오히려 그 전에 거기서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네. 치면은 조모 선수도 굉장히 잘해줘서 충분히 A 풀 이상은 받을 만한 네. 퍼포먼스였고 주세 마르티네스는 애매하다. 나쁘진 않아요. 예. 처음에는 약간 얼타는 느낌이었었는데 마르티네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런 데다 돈을 썼을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중뛰게 잘못 돈을 좀 쓴 케이스가 제한된 예산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조모 이후를 대체하긴 해야 됩니다. 이 선수 나이가 적은 네, 편은 네, 아니기 네. 때문에 이후를 대체를 하긴 해야 돼요. 여기도 80년대생이니까 대체를 해야 되고 그건 조만간일 수는 있겠는데 조세 마르티네스가 대체자? 약간 좀 상상이 안 그런 거 가는데? 있어. 왜냐하면 발밑 때문에 네. 이제 뭐 영입했다는 얘기들이 많고 실제로 패스할 때 보면 되게 과감한 패스들을 많이 넣고 그런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맞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게. 예. 조모는 이제 그쪽은 별로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세이브에 좀 몰빵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 조세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선택하는 선택지 자체는 꽤 과감하고 이거 잘 본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최상위급 빌드업하는 골키퍼들처럼 야 이건 진짜 끝내주는데 그런 느낌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디마르코 전반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후반기가 좀 아쉬웠고. 근데 부상 이후부터 퍼포먼스가 네. 계속 몸이 떨어졌고 100%가 좀 아닌 네, 것 계속 같기도 떨어졌고.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운 시즌이 된 것 같고 예. 절반만 잘했던 둠프리스 훌륭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시즌 내내 둠프리스의 네. 어떤 시즌이 아니었나. 정말 이번 시즌 내내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매우 잘해줬던 잘했고. 생각해보면 파리 생제르맹이랑 결승전도 파리 생제르맹이 최대한 둠프리스의 공을 못 잡는 쪽으로 방향을 굉장히 설정을 잘했던 것 같아요. 둠프리스에 대한 대비도 되게 파리 생제르맹이 잘해왔던 것 같고 그만큼 둠프리스가 이제 위협적인 선수가 된 거죠. 인텔 안에서 예. 그쪽 우측 라인을 공격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가 됐고 잘했습니다. 잘했고 너무 잘해준 선수여서 S를 줘도 무방하다. 둠프리스는. 네. 그다음에 카를로스 아우구스트 선수 역시 잘했습니다. 디마르코가 부상으로 좀 빠지고 그다음에 또 나왔을 때도 계속 배려해주느라 막 70분 이후에 빼주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아우구스트 같은 경우는 바이언전에서는 결정적인 또 막판에 또 그쵸. 도움 줘가지고 프라테시 득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었고 백업 멤버 치고는 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뭐 준주전 그 이상으로 활약을 했던 시즌이어서 아우구스트 선수는 충분히 잘해줬다는 느낌이 들고 저는 아우구스트 선수가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중용해야 돼. 이 정도 하는 풀백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번에 안첼로티가 뽑았으니까 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물론 디마르코에 밀려서 아우구스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축구를 못해서 밀렸다기보다 약간 선택적인 디마르코 또 얘는 또 인텔 유스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더 우선순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 자체가 이 정도 하는 풀백 없더만 지금 브라질에 없는데 왜 안 뽑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첼로티는 또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하겠죠. 네. 충분히 잘 봤을 거고 다르면 뭐 이제는 네, 이제 좀 할 만큼 했죠. 많이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고 2년 전 챔스에서는 결승에서는 주전이었지만 이제 뭐 적지 않은 나이고. 이제는 비세크가 부상을 당해야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고 그게 이번 시즌 퍼포먼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힘겹구나. 어딜서도 센터백이건 측면이건 간에 다 힘겹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이번 시즌이어서 아쉽다. 네. 잘렙은 잘했습니다. 이 없던 유형이기도 하고 인텔에 이렇게 드리블 잘 치고 또 젊고 재기 넘치는 잘렙도 이제 부상이 좀 아쉽긴 한데 중요한 순간에 또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부상이 아쉽긴 하지만 인텔은 충분히 이 선수는 영입해야 된다. 이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특히 막판에는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경기들 많았고 그 미드필더에서도
이렇게 드리블 치면서 슥슥 나가서 이제 슛 때리고 이런 선수들은 잘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키타리안 대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렙스키는 저는 앞으로의 기대감을 생각해서 A까지 줄 수 있다. 좋은 영입이다. 네,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완전 영입해야 된다. 이건 그죠. 무조건. 자, 미드필더는 주전주가 바렐라, 차라놀, 미키타리언이었고 그다음에 서브에서 프라테시, 아슬라니, 그다음에 부상으로 자주 못 나온 지엘린스키 이렇게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미드필더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번 시즌 아쉬움이 네. 크죠. 바렐라 같은 경우에는 바렐라, 차라놀 모두 다 잘했던 기간하고 못했던 기간이 그 고저가 좀 컸던 시즌이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미키타리안을 더 높게 평가하고 가장 좀 솔리드한 미드필더가 누구였냐 시즌 내내 그게 저는 미키타리안이었던 것 같아요. 일관성 면에서. 네, 그래서 네. 미키타리안을 높게 평가하는 거고 차라놀도 생각해보면 이제 이 선수도 대체를 생각을 해야 돼. 이 왔어 이제 시간이 또. 그 브로도비치가 나오고 나서 예. 브로도비치 자리 대체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해냈고 약간 다른 유형으로 네. 뭐 기가 막히게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시몬 인자기 감독의 팀이 인테르가 결승에 2번이나 올라가게 됐는데 네. 차라놀도 생각하면 나이가 많거든요. 그죠.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퍼포먼스가 일관적이지 않는다면 지쳤을 때는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면 고생을 해야 돼요. 바렐라는 잘하겠죠. 잘할 텐데. 잘해야죠. 근데 말미에 좀 아쉬웠다. 바렐라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되게 피로했던 것도 맞으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왜 그러냐. 여기 뒤에 나올 프라테시, 아스날, 젤린스키 얘네들 다 뭐 뜬금없이 프라테시는 토너먼트에서 한 방씩 박아주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있어요. 뜬금포. 그러니까 프라테시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냥 그거. 나폴리가 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강인 선수랑 같이 또 링크 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플레이.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콘테 근데 나폴리 가면 또 한 방 맞을 것 같아서 해외로 갔으면 좋겠다. 네네. 네, 뭐 하여튼 그런데 아슬라니 얘는 라니는 이제 몇 년을 봤지만 얘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그냥. 그럼 다른 데를 찾아야죠. 네. 라니는 그냥 정리하는 게 맞아요. 얘를 믿고 얘가 물론 그 역할을 볼 수 있죠. 6번 자리 설 수 있지. 레지스타 역할을 할 수 있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잘한다는 얘기랑은 완전 별개죠. 별개의 문제여서 맞아요. 좋은 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의 시야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야를 실제로 실현시킬 만한 그런 담대함과 그다음에 그 타이밍을 얘는 못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죠, 킥이. 제가 봤을 때 라니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고 그냥 파는 게 맞고. 네. 아직 젊은 선수니까 네네. 돈 좀 받고 팔고. 지엘린스키 처참하죠. 네. 진짜. 예. PK도 실패하고. 왜 데리고 왔어? 실망스럽죠, 많이. 오죽하면 나폴리 첩자라 그랬습니까? 많이 실망스러운 젤린스키. 예. 너무 실망스럽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강이 미드필더 쪽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미드필더들이랑 수비진 위주로 어쨌든 대체를 하자면 그렇게 나이 든 선수를 대체하는 게 맞아요. 네. 맞고 그다음에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다 대체가 돼요. 공격진, 미드필더, 그쵸. 수비. 나이 많은 선수 대체 플러스 공격진은 못하는 선수 대체. 사람 많은 선수. 자, 지금 공격 얘기를 할 텐데 라우타로, 튀람 말할 거 없습니다. 둘이 가장 중요한 투톱이니까. 근데 형이 맨날 얘기했지만 타레미, 아르나우토비치 그리고 호아킨 코레아 모두 다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선수 아니다. 거의 뭐 그 정도 급으로 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그나마 아르나는 막판 후반기에 골이라도 좀 넣었죠. 계속 부상들이 있었으니까 튀람도 그렇고 라우타로도 그렇고 부상이 있었으니까 그때 나가지고 골이라도 좀 넣었지 얘는. 예.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타레미 호코는 애초에 호코는 애초에 그러니까 돌아왔죠. 마르세로 네. 임대 보냈는데 돌아왔죠. 그러니까 호코는 애초에 뭐 그렇고 다 정리해야 된다. 타레미 디르키에서 산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러면 보내드리고 아르나? 이정료 조금이라도 받아도 받는 게 어디야. 그러면 보내드리고. 어차피 공짜로 네. 샀잖아. 네. 자유계약인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또 이적 시장에 그럼 우선순위로 따지면 공격, 미드필더, 수비 이쪽 중에 어디가 먼저 최우선인가요? 다긴 해요. 사실. 다다. 이거는 그럼 우선순위 없이 다 네.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체르비 같은 선수가 한 시즌을 더 버텨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장이 없어요.
그 보장이 있다면 당연히 아체르비 믿고 일단 수비는 조금 뒤로 미루자. 더블 A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뒤로 미루자. 네. 그러면 이제 공격진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공격부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왜냐면 공격진만 멀쩡했었어도 걔 중에 한 명만 네. 한 7, 8골만 넣어줬어도. 그치. 10골 근처 비스무리하게 넣어도 라우타로 티람 중에 뭐 한두 경기 쉬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경기 들어와가지고 한 골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승점이 바뀌는 경기들이 나왔을 테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아체르비가 버틴다는 전제 아래 공격 1번. 버틴다면. 근데 아체르비도 이번 시즌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 생각해보면, 아, 그게 아닐 수 담보할 있겠구나라고 수 없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최우선은 당연히 80년대생들을 대체하는 게 우선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드필드는 그래도 수적으로는 있으니, 그러면 공격진들, 백업 공격진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퀄리티를 좀 담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맞겠다. 자, 이런 형태에서 좀 보강이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봐야 되고, 특히나 네. 시몬 인자기 감독의 어떤 거취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다음 시즌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정도의 어떤 목표 성적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다음 시즌은 근데 좀 쉬어가는 시즌도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건 네. 바뀌지 않건 간에 팀은 어쨌든 간에 한번 재편에 들어가니까 재개편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 정도에 그냥 만족할 수 있다. 티켓 따오는 거. 네, 챔피언스리그만 나가면 그것만 하면은 우승에 도전하는 팀은 아니더라도 챔피언스리그만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정도가 사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테르가 지난 몇 년 동안 인테르는 우승 경쟁을 안 한 적이 없었고 우승 경쟁 다 했고, 그러면 이번 시즌은 뭐 대규모 개편을 다가오는 시즌에는 대규모 개편을 해야 네. 된다면 그걸 감안해서 챔피언스리그 경쟁 정도로 마지노를 잡고서 뭐 더 잘 되면 좋겠지만, 좋은 거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걸 뭐 어떻게 딱 또 우승 또 도전할 수 있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이 팀의 수명이 그래, 한 번에 사이클이 좀 네. 먼저 마무리된 느낌이라. 수명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리고 그게 상징적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는 거에 딱 보여졌던 네.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토너먼트는 사실 또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 네.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전 뭐 시몬 인자기 감독이 남는다면 못 올라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또 토너먼트에서 강한 아니, 감독이니까. 토너먼트 누구랑은 다르게 그 유로클럽장은 엄청 잘해요. 예. 콘테. 승점 따올 때는 따박따박 네. 다 따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찬영과 함께하는 이사이오 인테르 결산들 한번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또 마지막 경기의 여파가 길게 갈 만한 그런 경기였고, 근데 이제 어쩌면 정말 새로운 또 국면에 접어드는 팀의 상황이고, 그건 심정희 감독이 남거나 떠나거나 어쨌든 선수 스쿼드의 전체적인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감독이 누가 됐건, 그다음에 팀이 어느 방향의 힘을 쓰건 간에 좀 약간 어쩌면 과도기적인 시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가오는 시즌에는. 제가 이제 인테르라는 팀을 보면서 사실 좋았던 시절보다는 안 좋았던 시절이 더 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담담하게 또 그런 거 뭐 화도 내고 또 좋아도 하고 그러면서 지낼 수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팬이 되신 분들은 너무 좋았던 시절만 많이 봤으니까, 잘 나가는 시즌만 좀 축구를 잘하는 것만 봤으니까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이 길듯이. 그죠? 여러분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축구 볼 거 아닙니까? 잠깐 쉬어가는 시즌도 있을 수 있다. 등락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애정 있게 바라보시면 언젠가는 보답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보답을 할 거다. 이 팀은 그런 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찬영 보내드리면서 이번 시즌 인테르 결산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에도 찬영과 함께 또 인테르는 계속 봐야 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